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계와 인간, 운명과 인생이란 다소 철학적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주 하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공부하는데 항상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한번 꺼내보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가 하나 있네요. 자동차 부품들 전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동차 되죠? 그래서 이 기계는 부분을 합하면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이 자동차를 운전한 우리 인간 어때요? 팔다리 다 잘라져 있는 거 붙이고 내장 다 흩어져 있는 거 붙이면 인간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 생각, 사고, 사유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요. 인생으로 보면 인생도 자동차 부품과 같아서 우리가 특정 시기를 살아온 모습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비디오로 쭉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쫙 모아놓으면 인생 전체가 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때 품었던 욕망들,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다시 전화해서 만나고 싶었던, 그러나 주저됐던 그 마음들, 그런 건 못 담잖아요. 그죠? 하고 싶었던 거 못했고, 하지 말았어야 될 거 미친 듯이 하다가 폭망하고, 이런 거 담기지 않죠. 외형만 담깁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존재예요. 사주를 처음 배울 때, 물론 이 명리학에 입문하는 과정도 전부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나 누구지? 이걸 꼭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공부를 향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내가 마치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 손오공처럼 운명의 신의 손바닥에서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는 나비 같은 존재 아닌가? 이거 시뮬레이션 이론의 일장추몽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배워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점씩 키워가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하, 어떤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는가? 이 사주, 이제 사주풀이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뭘 하게 만든 사람이지? 그래서 운명적 범주를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이 범주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진보한 수준에서 가능한 거죠. 처음엔 직업이 뭐야, 재물복이 뭐야, 뭐 여자복 있어, 남자복 있어, 없어, 자식복 있어, 없어, 이런 거 보기 바쁘죠. 그런 걸 자꾸 질문하고. 근데 그런 소위 저급한 수준에서 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우리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은 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가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운명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을 위해서 주어진 운명적 에너지를 활용할 것인가? 활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뭐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명리에 뭐 이런 거에 관심 전혀 없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입문하기 전에. 왜냐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좀 더 깊이 나가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화, 생뚱맞은 일화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갑자기 태극기가 나와서 뭐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최근에 광복절 있지 않았습니까? 광복절에 태극기를 걸려고 했더니 와이프가 걸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안 건다고요. 카톡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설마 뭐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 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 이거죠. 쪽팔려서 거들기 싫다. 그 이유는 태극기 부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뭐 걸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태극기에 대해서 쪽팔림을 느낄 정도가 됐지? 그게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나도 보수 꼰대 이런 느낌을 옆집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기 싫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태극기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이거 뭐 나무위키나 뭐 위키백과 가면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 독립투사들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박영호가 이걸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주역 8괴의 중에서 4개만 남긴 거잖아요. 4개 빼고 불완전한 거예요. 이 괴가 주역이라는 학문 역경이죠. 그래서 중국어로 이칭 이게 이제 보편적인 학술적 용어고 외국에서 그렇게 쓰이는데 Book of Change나 Book of Changes 혹은 The Book of Changes는 그러니까 이제 평이하게 번역한 거고요. 이걸 국기에 담은 거 우리나라밖에 없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요거 건감리 뭐 이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원래 이건 선천팔계도 순서예요. 건태리 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손, 감, 간, 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나머지 빠진 거예요. 근데 주역을 보면 우리가 후천시대의 주역 그야말로 여기서는 학문의 주역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후천 8개로 보면 여기가 건, 태, 리, 진, 손, 간, 감, 곤 뭐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를 배열을 하면 이제 후천 8계도를 적용한 우리 국기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불완전해. 근데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 때문에 우리 국기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조금 덜 갖고 있어. 이게 평소엔 드러나지 않다가 막 아파트에 막 내거는 이런 날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걸지 않는다. 아파트 한 동에 막 한두 개밖에 없다. 이게 국경일에 태극기를 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심리도 내장돼 있는 거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기회에 태극기 그냥 태극만 남기고 바꾸면 어떨까? 물론 주역 8개, 후천 8개도가 다 들어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주역 이런 것들을 개무시하고 뭐 명리학 개무시하는 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독특하고 잘 나가는 이런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국기에 들어있는 이 괴의 이 의미가 뭔지도 몰라. 이름만 알아.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몰라. 그걸 계속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출하게 하지만 이 태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음양의 이치라는 건 하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식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일본은 이 화기만 덩그러니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발산 확장하는 거죠. 수렴 안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걔들은 금이 없으면 이 수렴 이런 걸 안 해요. 무조건 펼쳐버리거든요. 이 가을에 속살지기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성찰해보고 그래서 부처님 글자가 이 천간 신금이거든요. 간지로 신유. 이런 에너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병화, 태양, 병화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신금, 병신합수 잡혀서 어두워지는 거. 그러니까 걔들은 평생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태극을 넣으면 궤도 포크시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역을 해설하는 사람도 공자 동의족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기에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 맞아요. 근데 알고 우리가 다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남겨도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국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냐면 한번 리뉴얼 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조금 더 좋은 의미를 담으려면 완성된 8개가 있어야 하는 거고, 왜냐면 8개에서 이 4개만 남긴 이유가 굉장히 슬퍼요. 그거 좀 찾아보시고요.
불완전한 것보다는 꽉 찬 게 우리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는 거 맞고, 그런 사회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바꾸면 좋겠다. 국민들도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주는 이게 다 연관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학문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질은 어떤가? 이 사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이런 사주가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임자병호 병자경인이라는 사주 가지고 한번 이런 사주 뭐 똑같은 사주 갖고 있으면 난 안 그런데 그건 에너지를 잘 쓰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잘 썼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죠.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이 사주 5월에 태어났어요. 양인월이죠. 제왕지 나 5월에 나 같은 사람 겁나 많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왔고 월간으로 태어나왔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걸럭지 제왕지 얘는 이제 양인이란 말이에요. 양인은 옛날에 뭐예요? 그 칼 쓰는 사람 장군 그 다 이제 칼 쓰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겠고, 요즘에 뭐 이런 물산, 경금, 컴퓨터도 치고, 개발도 하고, 그런 물산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월에 화려한 병화로 태어나면 수렴하는 에너지는 상당히 적다고 봐야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밖으로 발산하려고,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특히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장간 보면 병기정이 있다. 평화, 비견도 있고 정화 겁재도 있고 그게 상관 에너지를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성이 굉장히 강한 상관은 뭐예요? 일단 머리는 좋고 나는 남 달라 나 잘났어 뭐 이런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사회적 속성이라는 거고 거기에 병으로 이렇게 아예 양인가지로 굉장히 잘난 애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연주에는 임자가 있는데 연주는 그 관이 굉장히 강하다. 그죠? 정관 깔고 있지만 천간에 이제 평관.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칠살이 옆에서 쳐버리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얘 병호 입장에서 보면 옆에 임자가 임수가 쳐, 자수가 쳐, 연은 훨씬 더 공간적으로 넓은 파워로 봐도 월주를 압살하는 뭐 12배는 크겠죠. 단순히 계산해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조직이 있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 같은 속성으로 얘를 이렇게 공격하면 병원은 아예 관에 속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관에 속해서 살자. 여기 보니까 자격 있네. 인호 합하죠. 그래 공부해서 자격을 갖자. 편인 그러니까 특수한 자격을 확보해서 위에 돈 있으니까 돈 되는 자격 확보해서 관에 국가관에 들어가서 나 살자. 나 그럼 잘나게 나 누군지 딱 표현할 수 있어. 보이지 않게 상관 에너지 써가면서 나 신나게 살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이 어두움 속에 이 흑백의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죠. 여기에 직접 내 에너지를 쓰면 얘들이 뭐하는 새끼야 하고서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깨갱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에너지를 내 옆에 요런 애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 갖고 있는 애 있는 거죠. 야 이게 권력이 큰 권력 밑에 이제 서브 권력 뭐 부서장 뭐 이런 에너지 직급이 높은 이런 거죠. 우리 에너지를 얘하고 맞부딪히면 얘들한테 다 꺼져버리고 어두워져 버리니 그냥 개기지 말고 우리 여기다 빛을 간접 투사하여 얘를 여기다 비추자. 이런 에너지 많이 씁니다. 요런 조합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계름이라고 하는 것은 칼 이런 거잖아요. 권력, 사법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칼, 법의 칼에 내 빛을 전하여 얘를 다루는 거거든요. 화가 금을 다루는 거예요. 금의 입장에서 보면 화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겠죠. 빛을 받은 칼, 보이지 않는 칼 가지고 어둠 속을 휘졌다. 어둠 속에 어떤 놈 숨어 있는지, 쥐새끼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사법권력 이런 직업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게 악기라고 했죠. 지난번에 악기를 내가 다루다.
악기에 내 에너지를 불어넣다. 수기에 들어가서 풀리다. 이런 조합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그렇게 뭐 사법권어 누군 쓰고 누군 악기를 다루고 그래요. 여기 이제 양인 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권력지향적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쓰이면 사람 쓰는 건 달라요. 근데 얘 이제 양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지지의 양인 나에게 근이 돼주는 존재긴 하지만 크게 보면 사회에 나 같은 애들 겁나 많은데 양인 굉장히 힘 좋은 애들, 능력 좋은 애들, 뭐 깡다구도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좀 특출 나려면 내가 얘들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 나 혼자 올라오면 이제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대표적으로 올라온 거고 여기 또 있으니까 사회에 나하고 머리를 맞대고 옆에 나란히 평등하게 있는 애, 나 잘났어 하는 애들도 겁나 많다. 근데 나는 관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 평관은 칠살로 다스려라. 평관으로 다스려라. 평관은 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병에 간지가 없잖아요. 어쨌든 해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정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양행 조합이 안 이루어지죠. 걸록이죠. 근데 해수 만약에 평관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여기에 해수가 있거나 그러면 오해 하합하니까 부드럽게 다스려요. 부드럽게 다스리니까 사회에 있는 수많은 비겁들 양인들을 내 관으로 부드럽게 합하며 다스리지만 여기엔 정관이 얘를 그대로 충해버리죠.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났어? 너 잘난 놈이야? 에이씨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 관으로. 내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거. 나중에 내 직급 뭐 이런 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밑둥을 쳐버리겠다. 어디 고개를 뻣뻣이 이 새끼야. 고개 숙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를 많이 갖고 있으나 그것은 조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관은 안 바뀌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거리타분한 거예요. 한번 원칙을 정하면 안 바뀌려는 거예요. 공무원 마인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수가 나 혼자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여기 임자 국가 자리에 해외 자리에서 내가 영향을 받은 거 그대로 내가 그거 받아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사회에 있는 관의 원칙 이런 것을 내가 그대로 갖고 쓰는 거야. 사회에서 영향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더욱 안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 바뀐다는 것 하나가 있고 그래서 충돌이 잦고 이건 이제 형제공이기도 하니까 형제 잘난 형제들하고 부딪힌다. 잘난 비겁들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부딪힌다. 다스리려고 하는데 은근하게 인덕으로 덕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심하게 그냥 부딪혀버리는 거죠. 까불지 마, 씨. 내가 왕이야. 내가 권력 갖고 있어. 내가 사장이야.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걸 부드럽게 넘어가려면 인목을 써야 돼요. 인목을 써야 되는데 얘가 편인이죠. 이 편인이 인호합하니까 사회에 있는 애들하고 나하고 삼합을 이루려고 하죠. 술토 불러가지고 그러면 술토 식신을 쓰는 그런 비겁 삼합을 이루어요. 삼합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비즈니스 하려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술 하면 술중 신금 이거 벌려고 하는 거죠. 술토라는 겉으로 술토. 그러니까 지장간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 술토 식신, 술토 식신적인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 이걸 거 아니에요. 이노 술 삼합으로 뭉친 거니까 우리는 그냥 크게 비즈니스 하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형국이에요. 근데 택배 박스 같은 게 겉으로는 술토가 쓰여 있어. 택배 박스 이름이. 근데 안을 두드려보니까, 열어보니까 신정무가 있는 거야. 신금은 돈이야. 거기에 겁재도 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에겐 식신, 정화는 정화 겁재 입장의 상관. 그러니까 우리는 식상을 함께 써서 신금, 돈을 벌자 하는 연합.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걸 겉으로 술토적인 일을 하는 거고, 그 술토는 우리를 임묘시킬 수 있는 에너지니까 거기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일에 미쳐버릴 수 있는 완전히 그냥 일 중독자 형태로 할 수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크게 보면 또 얘를 내가 생해줘요. 얘는 내가 가진 편인이야.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특별한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컨텐츠, 기획 이런 거죠. 지식 이런 걸로 어쨌든 목생화 해주는 거니까 야 너는 생각이 없지?
너 아는 거 없지? 이런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를 좌우충 안 하려면 내가 배우고 깨닫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동시대의 사람들, 같은 사회의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전해주겠다. 이게 이제 잘 쓰면 이제 뭐 사상가 내 지식 같은 거 책으로 내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거. 컴퓨터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관련된 뭐 요즘에도 뭐 나오나요? 하여튼 누구처럼 하면 뭐 일주일만 공부하면 누구처럼 할 수 있다 뭐 이런 책도 있고 요즘에 또 여전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엑셀 이런 거 공부하는 책도 끊임없이 나오고 그런 책을 써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내가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충돌 없이. 근데 이게 편인의 아집 나는 깊이 알고 이 편인이 또 이게 이 장생 편인이란 말이에요. 해자축인 하니까 이 장생지야. 장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생 길장자 오랫동안 생을 받고 싶어. 그리고 이 인성을 키워주는 게 관이야. 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내가 연관을 맺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그 사회적 기업 뭐 긍정적 의미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회에 있는 국가적 기업,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생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사회에 보충해주니까 너는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특히 장생은 내가 사랑받고자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다 깊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래서 이 장생에 이제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 월에 있든 여기 깔고 있든 병 이렇게 깔고 있든 시주에 있든 이 장생 편인 깔고 있으면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나눠줄게. 내 생각을 아이디어를 그럼 너희들 갖고 가서 써라. 갖고 가서 쓰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칠살에 두드려 맞지 않고 인성 써서 살인상생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관인상생 할 수 있잖아. 너희들에게 유용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운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잘 안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버려. 나 잘난 거 갖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충돌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운 같은 데서 막 신금 왔어. 예를 들어서 병신년 왔어. 그러면 얘 두드려 패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신자진에서 또 이 에너지 겁나 강해가지고 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금 오면 내가 가질 거야 돈. 그러니까 안 돼. 그 왜 네 돈이야 내 돈이지. 야 이거 신 내가 키워서 정임 암압 그죠? 그래서 암압해서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끌고 갈 거야. 이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양인이 이제 있으면 그 뭐예요? 이 재성이 여긴 천간에 떠 있는데 여기 오면 얘가 딱 움직여줘. 돈 가질 거야 내가. 이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마음은 싫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상하거나 하면 이런 거 발동하고 신자로 그래야 얘가 돈 뺏으려고 하는 걸 막 막아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투쟁성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이 아이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편인장생이.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받는 거고 얘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서 얘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 그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 아니야. 나도 공부했어. 운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얘가 아이씨 이게 승질 낼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너 이거 필요하잖아. 이거 쓰라고 하면 싫어. 서로 막 부딪히는 거.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주에 장생 있는 사람 제가 이거 만나보고 상담해 보면 거의 한결같아요. 장생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너 잘한다 참 멋있어 훌륭해 최고야. 누가 너의 실력을 따라가겠니? 이렇게 좋은 표현을 칭찬해 줘야지. 야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네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아시겠어요? 어린애한테 칭찬하다가 갑자기 꾸중하면 얘가 열받는 거 삐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라. 그러면 이 생애 관계가
좋지 않다. 역으로 가서 내게 최고야 씨 이렇게 된 거. 내가 너 생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쓴다는 것은 그 에너지의 긍정성을 내가 어떻게 좋은 쪽으로 쓰느냐지 부정적으로 쓰면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사준이 여기 이제 돈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비겁이 많이 있고 이렇게 관이 딱 있으면 국가적 관, 해외적 관, 뭐 해외 기업, 공무원, 혹은 대기업 잘났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뭐 강력하게 서 있잖아요. 여기도 잘난 애들 엄청 많고 그러면 큰 조직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면 재생살도 안 나고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조는 여기에 자수 있고 정관, 야씨 이런 것이 내 밑으로 왔어. 나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나도 가질 수 있어. 내가 만들 거야. 정관 회사. 여기 안 다녀. 다니다가 때려쳐. 이거 사회에 있는 애하고 막 부딪히니까 싫어. 내가 다스리고 싶어 얘들. 내 회사 만들고. 그러면 재생살 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다 뭉쳐있고 그러면 이런 조합이 충하다가 이렇게 생해주고 왜냐면 회사에서 내가 아는 거 나누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회사가 시키잖아. 그거 가르쳐줘.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뭔가를 연구했으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로 쓰지만 내가 이걸 개인적인 관으로 해서 내 회사가 생하는 내 거로 쓰면 아까처럼 그렇게 잘못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내 회사한테 내가 돈 벌고 싶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나도 벌 거야. 어쨌든 벌어서 같이 나눠야 되는 구조다.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얘가 근이 별로 없는 상태고 대운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식상이 떴고 재성이 뜨니까 식상 얘가 또 재극인 해주고 그러니까 돈 되는 공부 그죠? 이렇게 식상이 떠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 첫 번째 이렇게 칠살이 옆에서 막 쳐버리고 그러면 항상 긴장하게 돼요. 이게 목이고 여기 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칠살은 적과 같은 존재인데 적이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곳곳에 나를 공략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들은 긴장하게 마련이죠. 뭐 참편이 자겠습니까? 항상 긴장한다는 것은 항상 또렷하게 항상 깨어있고 항상 머리 잘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쟤들이 한눈 팔 때 얘들을 피해서 도망갈까? 굉장히 머리 잘 돌아간다 이거죠. 그죠? 재생살 이런 구조는 내가 돈 벌어서 큰 명예를 갖겠다 이런 욕망도 품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양인으로 비겁으로 굉장히 많은데 식상이 쫙 잘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 결과물도 보면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 재살 이런 에너지 있으면 당연히 더욱더 이런 연구 쪽 특히 이런 쪽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은 것이 되고 이게 재극인 얘가 잠잠히 있지 않죠. 얘가 현실적인 거, 돈 되는 거, 혹은 이게 이제 컴퓨터 물상 이런 거예요. 그런 쪽에 공부해 그냥 팽팽팽팽팽 돌아요. 그다음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사업하고 해서 돈 벌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설명드릴까 어떨까요? 조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 식상이 있고 여기 밑에 재성이 있고 여기 이제 식상이 있고 재성인데 얘가 움직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인호술 삼합이 연결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삼합을 통해서 돈 띄워서 같이 벌자.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벌고자 하는 이제 이런 욕망. 38대원이니까 이제 일지궁 시절에 회사를 차리는 시기에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꽤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의 대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신이 이제 재성혼잡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누가 갖고 왔냐면 이 사주에는 없는 이제 평관이 돈을 들고 왔어요. 머리에 돈을 딱 이고 왔어요. 바구니, 다라이 이런 거에 돈 담아가지고 얘가 와서 뭐하냐? 야 해자축 방합하자. 얘는 여기하고도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하고도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얘들 잡아줄게. 해자축으로 해서
회사를 좀 더 키우자 이런 것도 돼요. 다양한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자 축 방합을 하면 얘는 생지요 얘는 왕지. 네가 왕은 해. 네 회사를 내가 키워줄게. 더 키워. 규모를 키우자. 축이라는 비즈니스를 해보자. 일을 하자. 상관적 일을 하자. 축토가 뭔데요? 개신기가 들어있으니까 신기 기토 상관생재 하자. 개에서 우리가 만든 회사 안에서. 그리고 해자 축하여 인목을 키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축인 자축인 그죠? 해자축에서 인목을 키우자. 문서 키우는 거예요. 문서 이런 건 이제 증권 뭐 이런 것이죠. 이것의 가치를 키워서 겉으로는 뭐예요? 이거 돈 되는 문서예요. 이런 거죠. 근데 얘가 근이 너무 없으니 이 문서 이게 절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 없어서 돈 자체는 큰 게 아니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어때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막 쿠팡이 그랬고 뭐 배달의 민족이 그랬고 또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지만 처음엔 적자가 엄청 나지만 뭐 출혈 경쟁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막 돈을 써서 플랫폼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계속 키워가지고 매출 엄청 키우죠. 적자를 계속 투자가는 메꿔가면서 그래서 시장을 잠식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큰 돈을 버는 이제 인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 주식 가치를 키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향후 시장성이 저렇게 되고 해서 뭐 몇 조에 인수한다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얘들이 그런 거죠. 상관적 일을 하자. 해자축 이렇게 크게 서로 기업과 기업, 네 기업과 내 기업을 섞어가지고 축토 일을 하면서 얘를 키우자. 축인 얘를 키워서 그럼 얘의 욕망은 뭐예요? 얘는 문서를 돈으로 바꾸겠다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해서 해인합 하니까 그래 네가 나하고 그 회사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상관일을 같이 해서 내 입장의 상관이죠. 병화 입장에서 임목 키우면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나한테는 신금을 줘. 회사에 대한 문서, 이 회사에 대한 결재권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인성, 도장이잖아. 도장. 그죠? 인성 안에 회사, 그러니까 문서라는 것은 겉으로는 도장인데 그 안에 관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뭐 야구장에 현찰 5만원짜리 잔뜩 해놨는데 같은 문서라고 해도 딱 안 들으면 현찰 주워가려고 막 트럭에 싣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누가 문서를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게 동사무소장 건들지 말 것. 동사무소장 이런 거 해놓으면 누가 개무시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들어요. 근데 옆에 막 점점 올라가 막 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경찰청장, 뭐 이렇게 하다가 국세청장, 막 국정원장 하면 이제 좀 겁나는데 누가 하면 대통령이 딱 인정한 그런 문서 딱 갖고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에 어떤 관이 딱 들어가 있냐에서 관이 굉장히 그 인성도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관인 이 비식재관인의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관을 품은 문서 어떤 관을 품었냐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거죠. 이런 관을 다 심어줄 테니 힘 있는 평관 이렇게 해서 너 생해주고 이렇게 해서 축도 일하면서 키우자. 그럼 얘의 욕망도 비슷한 거예요. 그럼 너 먹어. 나는 그냥 돈 현찰 주면 안 되겠니? 올리면 연관된 인호 이렇게 연관된 이런 같이 나눠 먹을게. 얘는 이게 지금 근이 없으니까 이게 키워먹기 어려운데 그냥 나는 합리적인 정제만 딱 주면 안 되겠니? 같이 나눠 먹을게.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풀면 이제 돈이 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느냐의 그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잘 안 풀리면 이제 좀 어려운 형국이죠. 이럴 때 이제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육충대원이라고 해서 얘만 다 뚜드럽 해가지고 나 혼자 다 먹는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세운하고 진짜 잘 맞아야 돼. 이제 그 재성운과 기가 막히게 맞아서 이게 임자로 얘를 다 쳐 없애고 관살이 굉장히 중중한 거죠. 얘들 없애고 나는 금을 그 재성을 얘 근을 만들어 주면서 회사 속에 이제 금이 막 들어오는 거죠. 금들이 막 들어 조합을 이루면서
인성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엄청 크고 얘도 근을 만들어주고 이럴 때 이제 탁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세운을 잘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얘가 근을 가졌을 때 그런 이제 조합들을 하는 거죠. 결론은 뭐 돈 얘기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잘 보세요. 정리할게요. 이런 구조는 특히 이제 정관이 있다. 그러면 정관이 있으면 평관 이런 거 조금 달리 정관은 원칙주의자예요. 한번 세운 거 안 바꾸겠다. 그래서 내 원칙이 있는데 난 정신세계 뭐 저런 거 아예 관심 없는데 해버리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나도 깊게 공부했어. 나도 편인 공부했다고. 편인은 종교유명리 철학성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살인상생 형태, 그러니까 여기 7살 공부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다 수용하고 승화시키는 형태면 이게 굉장히 그런 쪽으로 깊어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건 내가 만든 공부야. 나 스스로 터득한 거야. 이제 이런 식이면 정관 나 잘났어. 이런 것도 있어. 내 원칙에 어긋나는 거 내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 거래처 필요 없어. 니들 필요 없다. 그런 거. 근데 이쪽으로 내가 이만큼 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내 생각, 내 사상, 내 학문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게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관이 있거나 정인 특히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꼭 정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 인성이 없으니 그러니까 관인이 여기에 있으면 내 자존심, 내 원칙,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사회에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 한다. 눈으로 감각되는 것 외엔 인식되는 것,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인식되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면 큰 조직에서 다 같이 일해야 재생산 안 나는데 얘는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겁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안 쓰고 혼자 내가 다 써버리면 나의 기질로 써버릴 수 있습니다. 비겁이. 그럼 몸도 강하고 어때요? 내 아집, 고집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내가 이거 혼자 쓰는 것보다는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과 큰 조직 같이 쓰면 그런 게 훨씬 덜해요. 쓰는 힘이 달라져요. 내가 아는 거 공유하고 부서원들하고 공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혼자 쓴다? 독불장군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버라이어티 이야기 말씀드렸네요. 운명과 인생 사이 여러분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조금씩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다고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